네, 자, 시청자분 처음으로 또 실시간 진단해 드릴 분은 3660님이십니다. 맥점 김목만 소장님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트루인입니다. 8,37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손실이 커지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5,970원 기록하면서 이 종목 좀 걱정 많으시겠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트레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7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계속만 6개월, 거의 반년 동안을 밀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도 현대기아차의 어떤 주가 약세에 의한 그런 그 영향이 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레인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더 대밀렸습니다만은 공모가가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망한 기업이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입니다만은 그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구글의 스마트카가 2017년도 무인 자동차죠. 혼자서 지금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2017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현대 오토론 비상장 법인을 통해서 지금 전장 센서 부분을 소위 얘기하면 차량용 반도체 쪽인데 그쪽 개발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현 시가총액이 450억이면 이제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거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은 현재 자리에서 뭐 상한가 한 방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3660님이요? 예, 올리신 분께서는 사셨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91선이죠. 정확하게 여기 맥점입니다. 저항 맥점. 8,200원에서 8,500원 정도 주게 되면 거기 본전 라인에서는 한번 물량을 절반 이상 끊어 주십시오. 다시 저점 매수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 라인까지 일단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은 증권통으로 보내주신 늘 청춘님께서 우리투자증권 11,850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 11,000원에 마감됐네요.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님, 증권주, 우리투자증권 지금 손실 조금 나셨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11,850원이죠. 20% 정도 비중이신데, 뭐, 가격도 사실 그렇게 높게 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 정도면, 그렇게 크게 이제 비중을 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지금 증권주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바랬던, 정말 크게 기대했던 그,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게 빠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속빈 강정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올 만큼.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악재가 부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가, 그 낙폭 이후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증권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되게 힘든 과정을 겪어왔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구조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분명히 회복된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향후 실적도 뭐 이미 이제 그 힘든 단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또 내려온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뭐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증권주들도 점점 회복 신호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현재 11,8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비중은 20%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현재 뭐 주가 차트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현재로서는 좀 바닥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점 자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점은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 그리고 8월 달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양봉이 뜨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12,7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저점 자리만 깨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저점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은 한번 절반 정도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시고 추후에 다시 반등 나올 때 그 물량 다시 잡아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분 진단해 드려야죠. 다음 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1070님께서 네오이즈 홀딩스 22,200원에 20%다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오늘 주가는 16,65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장영준 과장님, 한 20% 가까운 손실이셔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세요. 뭐 손절은 지금 타이밍상 조금 늦었던 것 같고 고점에서 사셨으니까는 손절 타이밍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은 구간이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주회사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회사 중에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네오이즈 인터넷이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PC게임을 뭐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고 네오이즈 인터넷은 이제 모바일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원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오이즈 홀딩스는 주가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지는 않고 네오이즈 인터넷이나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자회사의 움직임하고 좀 동조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빠졌지만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았다는 좀 다행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차트로 주봉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보면은 올라갔을 때 강력하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빠지는 흘러 내려갔을 때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 자체로 본다기보다 자회사를 봐야 되는데 한번 자회사 네오이즈 게임즈 차트를 봐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 아직 차트가 깨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네오이즈 인터넷은 지금 많이 흘러내렸는데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홀딩스는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게임즈 주가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 봤을 때 부채가 아예 없는 회사예요. 회사는 뭐 퇴직급여 충당 뭐 이런 거 빼고는 아예 금융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놔두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회사 실적 부분으로 감안해도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좋지는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 근데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000원대 중반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추가 매수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은 밸류에이션상 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손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났으니까.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매가를 낮추신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갔을 때 지금 2만 원이 넘는 선에서 굉장하게 지금 저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 넘어가면은 매입 단가를 낮춰가지고 좀 줄이시고, 제가 봤을 땐 네오이즈 홀딩스는 게임즈나 인터넷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 자체적으로는 게임즈나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할 때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에 좀 줄이신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6,000원하고 2만 원 사이에서 상당 기간은 박스권 매매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건 좀 다행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하락은 제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가격에서 한 1,000원 정도는 더 밀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사가 만약에 15,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다면 네오이즈 홀딩스의 밸류상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예상하는 박스권 상단인 2만 원, 2만 원에는 굉장히 저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싸긴 하지만 이 회사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 움직임에 따라서 좀 크게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는 좀 비중을 줄여보고, 향후에도 너무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지주회사인 홀딩스는 박스권 매매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을 줄이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목표 주가 2만 원 선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박스권 매매 네오이즈 홀딩스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다이넥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네, 6,85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산지는 오래됐는데, 네. 제가 한 13,000원 가면 팔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계속 조정만 받고 있어서요. 아,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동안 그래도 네. 보유하셔서 수익이 나셨고 다만 네. 수익 극대화가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 조정받는 데 비해서는 이 종목이 양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아요. 네. 예, 추가 상승 가능할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전략 저희가 또 해드려야죠.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원하세요? 김봉만 전문가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6,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난번에 11,200원까지 갔으면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것이죠? 네, 근데 더 갈 줄 알고 예. 가지고 있다가 아직 못 팔았습니다. 욕심이 좀 가하신데요? 저 한 13,000원 정도 갈 예. 줄 알고. 일부라도 좀 챙기신 겁니까? 원래 20%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바이넥스는 요게 상당히 좀 유망한 기업이죠. 바이넥스가. 그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그 복제약, 그 램시바를 개발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었고, 네. 그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니치코 제약이라고 바이오시밀러 1위 기업, 그 제약사가 1,300원에 3자 배당 유상제를 받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이 기업인 대장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네. 예, 아울러서 자회사 그 에이프로젠이 지금 로마시스 관절염 그것을 지금 임상 3상 들어갔는데 아마 내년 초에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소위 얘기하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이 상당히 좀 롤링이 심하죠. 네. 예, 차트 보게 되면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좀 큰 손이 들어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조정 나오면은 아주 개미핥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겹게. 네. 자, 아유,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수급은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울러서 지금 월봉 보시면 지난번에 11,000원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좀 대밀렸던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네. 월봉의 120개월선 저항이죠. 네. 월봉에. 네. 예, 그다음에 그 2011년도 말 여기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달 정도 쉬고 나서 1월 달에 N자로 돌파해주면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 안 하셨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 예. 저라면, 네. 어금니 깍 깨물고요. 네.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8,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고점에 매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1,000원이 본전이야. 그죠? 그러니까 매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더라도. 그죠? 네. 그 네. 가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라면 네. 지금 20%니까 121선이 맥점이에요. 네. 거기가 주봉의 20주선입니다. 예. 적어 놓으세요. 8,500원. 네. 이거를 이탈 안 하면 네. 그냥 넘기는 겁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이탈을 거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이제 매수자 유입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상황 봐서는 네. 이탈은 거의 안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주식에서 100%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탈하게 되면 반만 정리를 하세요. 종가 기준 했을 때 네. 네. 다시 또 잡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세기 전략은 홀딩. 네. 예, 아래쪽 맥점 8,500원 최종 맥점. 네.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 말에서 1월 달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니까 네. 거래량 추이를 잘 보면서 일단 수익률을 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까지 보면 되는데요? 바이오주는 원래 이제 꿈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의 꿈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다른 통상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의 주가를 보건데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내년 뭐 1분기까지 보신다라면 네. 그 목표하셨던 13,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요? 네? 단기로요? 짧게는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죠. 1,500원, 11,000원입니다. 네. 네. 11,000원까지는요? 그러면 오래 걸리나요? 다음 주까지는 좀 쉬었다가 다다음 주 정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면 11,000원 정도 되면은 한번 덜어낼까요? 뭐 단기적으로 지루하시면 절반만 덜어냈다가 네, 지루해서. 네, 절반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1,500원이요? 아니면 11,000원이요? 1,500원 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거두세요. 자,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 와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시죠? 발수닷컴이요. 아, 파수닷컴이요? 네, 네, 보안 쪽이죠. 네, 네.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예, 12,900원에 네. 15%예요. 네네.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예. 보유하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아요. 봄부터 예, 맞아요. 겨울까지. 예. 네. 오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네. 오늘 종가가 9,880원이네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시죠? 아니, 일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네. 물어봤을 때 정재영 부지점장님이 네. 그 만원까지 간다고 해서 네. 이제 글 들고 있었는데 만원까지 갔었어요. 네. 10,050원인가. 갔는데 그 위에 또 이제 투자 그 전문가님이 또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그러셔서 만약 갔는데 또 못 팔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싶어서 예. 가장 최근에 10월 말에 1,6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10,000원에서 팔지 아니면 더 간다는 그 전망을 네, 네. 듣고 더 보유할지 이게 고민이시네요. 네, 네. 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원하시죠? 김봉만 전문가님, 네. 김봉만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중이 지금 15% 맞으신가요? 18 정도, 18% 정도 되죠. 18%요. 예. 그 파스닷컴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기술적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아래쪽보다도 위쪽 방향을 노리면서 지금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뭐 회사는 문제가 없고 네, 지금 거래가 다소 이제 이 기업이 원래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거래가 다소 지금 없는 것이 흠입니다만은 지난 그 11월 달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61선과 121선을 안 깨고 지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 박스권은 상향 돌파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비중 그 20% 미만이고 하시니까 그대로 홀딩 가능하고요. 이번에 만약 박스를 돌파한다 그러면 12,000원에서 한 12,500원 라인 정도. 그 정도 라인까지는 거래만 나와버리면은 뭐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래가 평상시에 없다가 한번 움직일 때는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다음 주요? 시청자님께서 아마 자리를 좀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만약에 다음 주에도 거래가 안 나오면 뭐 한 주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밀리기보다도 위쪽 방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아마도 제가 봐서 늦어도 막 이번 달 안에는 그 정도 라인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12,000에서 12,500원.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카운슬러 이용해 주세요. 이제 또 다음 분 또 전화가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파라다이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예, 비중 50%요. 비중은 사- 50%시고, 예. 네, 매수가 31,700원이요. 네네. 그래서- 예. 며칠 전에 한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네. 올라갈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손실이 한 20%대 되시고요. 파라다이스 네. 그날 하한가 갔던 날에 저희가 한번 네. 진단해 드렸긴 한데요. 또 한번 또 다른 분들 나오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과장님이요. 예, 장 과장님. 네. 네. 장영준 과장님이요. 예, 일단 파라다이스 지금 손실 구간이셔가지고 힘드실 텐데요. 네. 뭐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네. 예, 그게 카지노, 갑자기요. 이 호텔. 그 부산에 가보면은
네. 그 해운대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는데 그 지하에 이제 네.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지금 인천 쪽에도 있고 영종도에 짓고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게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카지노로 나와요. 카지노로.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 두 축은 하나는 일본인, 한쪽은 중국인입니다. 근데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다 보니까 일본인들 자체가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중국인들이 메꿔줬죠. 메꿔줬는데 최근에 혹시 그 중국 뭐 TV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이제 과거 상무위원 조윤캉이 이제 체포되고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 뭐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들이 해외 카지노로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카지노로 돈을 날린다는 거는 분명히 국내에서 뭔가 좀 구린 게 있다. 그래서 약간 부패 관련해가지고 자금이 그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지정을 해버렸어요. 제주도 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특히 VIP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홀드는 얼만큼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홀드율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고 이제 드랍은 90%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가져간 사람이 90만 원을 잃은 거거든요. 근데 이 드랍액이 큰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인인데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물론 가능성은 낮겠죠. 뭐 중국 정부가 말만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거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카지노 가기가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에 방문하는 이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카지노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당장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기 좀 힘들고요. 모멘텀은 2017년도에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해서 복합 리조트를 짓고 있어요.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11월 달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 12월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2017년 성장에 따라서 좀 빠지면은 장기 플랜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단기적으로 내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좀 잘라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50%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좀 물린다 하더라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차트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좀 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월봉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 여러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물론 이때는 악재라기보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빠진 것도 있거든요. 빠지고 지금 월봉상으로 음봉, 장대, 음봉이 4개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선을 지지되는 선을 저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60월봉은 지지한다고 봤을 때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쯤에는 2만 원대 초반에서 특히 이제 그 춘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설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2만 2, 3천 원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근데 이제 하락하는 걸 심적으로 못 견딘다. 그리고 50% 비중이 크다. 그럼 지금 가격이라도 줄이셔야죠. 근데 나는 좀 길게 보더라도 손절은 힘들고 좀 끌고 가겠다 싶으시면 2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간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반등이 오실 때는 2007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쪽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3만 원이 1차 저항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5천 원을 목표인데 그래서 3만 원을 회복을 하면은 또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3만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하락에 더 힘을 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추가 하락이 싫다. 그런 비중을 당장 내일이라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중국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주식들이 또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원대 중반 정도에 내가 추가 매입에 대한 여력을 만드시려면 조금 줄였다가 그때 좀 늘려놓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이해하셨죠? 네, 했는데요. 예. 그러면 3만 원 정도는 그럼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월봉으로 차트를 보여드린 거라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그러니까 그 월봉상 제가 예측했던 움직임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 한 4월, 5월 그러니까 한 6개 봉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4월, 5월, 6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따뜻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그때 또 이제 그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인 영종도에 대한 복합 리조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또 언론 자료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자, 계세요. 예. 네. 아,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 그래도 좀 조정이 이미 있었던 종목들 하방 경직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5% 급락해서 유한타증권 오늘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진단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